옛날 어느 마을에 두 딸을 둔 부부가 있었다. 작은 딸은 어여뻤으나 큰 딸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에 많은 자국이 남아 추녀라 불리우며 주변에서 혼인하고자 나서는 총각이 없었다. 아버지는 큰 딸의 심한 천연두 자국이 난 얼굴을 보고 한탄하며 시집 보낼 생각을 접고 뒷방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딸의 존재마저 잊은 듯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제 흉한 얼굴로 인해 시집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오나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제가 생각해둔 혼처가 있사온데 제 청을 들어주시겠는지요. 아버지는 갑작스런 딸의 말을 듣고 놀랐으나 궁금증에 되물었다. 얘야, 이 아비가 부모로서 챙겼어야 하는데 내가 이리 말하니 이 애비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 애비가 너무 무심했던 듯 싶구나. 어서 말해보거라. 이에 딸이 말하기를 옆집에 더부살이하는 노총각이 있는데 어려서 천연두로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남았고 얼굴에 흉터도 많아 시집 오려는 처녀가 없었기에 30이 넘도록 hul몸이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사익감이 생겼다는 생각에 흡족했으나 마음 한켠에는 지혜롭고 착한 딸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없었다면 혹여 더 좋은 혼처가 나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이튿날 아버지는 옆집 녹청각을 불렀다. 역시나 자기 딸처럼 얼굴에 천연두로 인한 자국이 많았지만 착하고 성실해 보였다. 여보게, 내게 관연한 여식이 하나 있는데 자네처럼 얼굴에 흉터가 많다네. 내 자네를 사이 삼았으면 하는데 자네 의향은 어떠한가? 내 딸아이가 참하고 지혜로운 아이라네. 동병상련이라고 자네 또한 내 딸처럼 같은 상처가 있을 듯하니 서로 이해하며 백년해로 할 듯 싶으이. 이 말을 들은 노총각은 기쁜 마음에 장인이 될 분 앞에 넙죽 엎드려 인사드렸다. 장인어른, 저처럼 오갈 데 없는 놈에게 귀한 따님을 보내주신다니 고맙습니다요. 평생을 기이 여겨 백년해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익감에 이 말을 듣고 총각의 흉진 얼굴을 망정 믿었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수일 내로 나를 잡아 딸 네가 크게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소박한 집 한 채와 전답 몇 마지기를 주어 두 사람을 혼인시켰다. 딸 부부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지라 흉진 얼굴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의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았으며 날이 갈수록 부부의 정이 깊어졌다. 아내는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이 좋았고 남편은 지혜롭고 마음씨 착한 아내가 좋았다. 수개월이 지난 후 아내는 남편이 30이 넘어서까지 남의 집안일을 해주면서 사는 것이 안타까웠다. 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언제까지 남의 집안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입신양명하셔서 뜻을 펼치셔요. 집안 살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할 터이니 글 공부에 전념하셨으면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이 고마웠고 맞는 말이다 싶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아내는 동네 서당의 훈장에게 얘기해 비용을 대고 따로 시간을 내어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글자를 익히지 못했다.
훈장이 천자문의 첫 글자인 하늘 천자를 가르쳤더니 며칠이 가도 익히질 못했다. 훈장은 답답하여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주며 말했다. 여보게, 내 보기에는 자네는 글 공부와는 맞지 않는 듯하네. 언짢게 생각 마시게나. 이 길보다는 다른 길을 찾는 게 더 나을 듯하이.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와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는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붙들면서 말했다. 서방님, 훈장 어른은 서방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듯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서방님께 글을 가르칠 터이니 잘 따라오셔요. 남편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가 한없이 고마웠다. 기실 남편은 머리는 나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은 증상인 심한 난독증이 있었다. 아내 역시 열심히 천자문의 하늘 천자를 가르쳤으나 앞서 훈장이 겪었던 상황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인자가 떠올라 가르쳐 보았다. 남편이 의외로 익히는 듯 하였고 몇 달이 걸려 결국 글자를 익혔다. 아내는 참을 인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생각하다가 참는 것이 덕이 된다는 인지위덕이라는 글귀가 생각났다. 아내는 참을 인자에 이어 갈지, 할위, 덕덕 자들을 가르쳤고 네 글자를 익히는데 1년이 흘러갔다.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네 글자를 합쳐 인지위덕이라는 글귀와 뜻을 수개월에 걸쳐 가르쳤다.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남편은 네 글자와 글귀를 익혔지만 아내는 오랜 고민 끝에 말했다. 서방님, 오랜 노력 끝에 글귀를 익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리 배운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해요. 하여 더는 글 공부에 매달리시지 말고 서방님이 더 잘하실 만한 일을 같이 찾아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내의 말에 남편은 수긍했고 가산을 일부 정리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300냥을 장사 미천으로 마련했다. 남편은 3년을 기한으로 장사길을 떠났고 의외로 수완이 좋아서 소금, 담배, 인삼 등을 거래하여 큰 돈을 모았다. 남편은 아내와 약속한 3년이 다 되자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한여름이라 날이 몹시 더웠으나 남편은 하루빨리 아내를 보고 싶어 발길을 재촉했지만 밤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쌀이문 안으로 들어서며 아내를 불렀으나 깊은 밤이라 잠자리에 들어서인지 인기척이 없었고 방에도 불이 꺼져 있었다. 남편은 아내를 놀려줄 요량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남편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상투튼 사내와 마주보고 한 이불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이 달빛에 드러났던 것이다. 너무 놀라서 남편은 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마당으로 나온 남편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유난히도 밝은 달빛이 자신의 성난 마음을 깨뜨려 보는 듯 했다. 그리도 믿었던 아내가 지금 낯선 사내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 많은 생각들이 분노와 함께 일렁거리며 두 남녀를 해코지할 생각마저 들게 했다. 순간 남편은 마당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절구 방망이를 보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다. 그런데 절구 방망이를 힘주어 드는 순간 나무에서 튀어나온 가시가 손을 찔렀다. 그때 남편은 아내와의 옛일이 생각났고 아내가 가르쳐준 글귀 인지위덕이 생각났다. 남편은 지난 3년 내내 마음에 새기던 이 글귀를
다시금 되새기며 찬찬히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못난 남편을 만나 글공부다 집안 살림이다 고생하였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며 장사 미천을 마련해 주었으며 지난 3년 동안 독수공방한 상황이 스쳐 지나가자 남편은 절구방망이를 내팽개치고 쌀이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고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불러 세웠다. 그리운 아내의 목소리에 남편은 뒤돌아보았고 아내가 다가왔으나 우두커니 서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아내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고 방으로 들어가자고 했으나 남편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버티었다. 아내의 정숙하지 않은 모습을 대할 용기도 없었고 낯선 사내를 보게 된다면 큰일을 치를 것 같았다. 그때 만감이 교차하는 남편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방에서 아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나오는 것이다. 남편은 놀라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내가 홀로 지내게 되자 여동생이 가끔씩 같이 지냈다는 것이다. 그날도 여동생이 와서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이야기하다 자는 중이었다. 그때 남편은 처제가 머리를 감은 뒤 머리를 위로 올려 묶고 등을 보이며 자는 모습을 상투튼 외간 남자로 오인했던 것이다. 남편은 정숙하고 반듯한 아내를 오해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아내를 그리워하던 마음이 복받쳐 힘껏 안았다. 남편은 아내와 마주 앉아 지나온 이야기를 하였지만 차마 아내를 오해했던 일을 얘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찰나의 순간에 참으면 덕이 된다는 인지위덕을 떠올리게끔 힘들여 이 글귀를 가르쳐준 아내가 더욱 고마웠다. 남편은 장사로 모은 돈으로 가산을 늘여갔고 부자가 되었으며 처가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함께 모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지극히 사랑하며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